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식품 진품 명품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선거 사전 투표하셨어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했어요. 벌써 하셨어요? 와,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의 높은 국민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다들 그 간격 잘 지켜서 서고. 예, 마스크도 다 쓰고 계시던데요. 그럼요. 그 기본이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는 안 하셨지만 투표하실 거죠? 당일날 이제 애들 자는 시간에. 애들 자는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낮에는 좀 줄도 길 거고 기다리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교육상 아이들을 저도 늘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약속하셨으니까 투표 꼭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애 내신 지금 그 김태민 변호사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화제가 됐던 뉴스입니다. 이 인보사. 저희도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인보사 K가 미 FDA에서 임상재개 승인이 났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치료제,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고요. 네. 지금 이 인보사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임상이 3상까지 진행 중이다가 미국 FDA에서 그 내용물 주사액이 좀 너네가 신청했던 것과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2월에 그런 통보를 했던 거라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었거든요. 실험을 아직 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실험을 진행시키지 마라 그랬었는데 이제 FDA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일단은 기존에 했던 그 실험을 진행을 해도 좋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걸 지금 이제 코롱생명과학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죠. 인보사 K가 처음 FDA에서 실험하는 과정 중에 바뀐 그 약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서 잠깐 스톱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스톱을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실험을 해도 되겠다라고 재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랑 또 조금 다른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식약처가 이제 코롱 그 인보사 제품에 대해서 품목 제조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품목 허가내 준 걸 품목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 허가내준 그 허가내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을 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코롱 측에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은 작년 5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FDA 임상 재개 승인이 지금 이야기한 그 코롱 측에서 취소한 거 취소해라라고 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약간 연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다른 게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사제를 써서 이런 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겠습니다 하고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이제 내용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너네가 신청한 것과 다르고 이거는 다분히 너네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이런 정보였는데 고지도 안 했고 이렇게 허위로 신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다 고발도 하고 그 품목 제조 판매에 대해서 허가낸 것을 취소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FDA에서 임상 재개를 하긴 했지만 FDA에서도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코롱 관련 주가 다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이 관련 주들은 미국의 FDA에서 승인도 문제지만 임상이 끝난 후에 또 치료 약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송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도 1심 소송이 아직 종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2심, 대법원 3심까지 갈 거면 거의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고 지금 현재 이 치료제를 이미 구매해서 투약을 받은 분들이 또 민사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안전성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소송의 이제 중요 쟁점이라 그렇죠. 미국의 임상 결과 뭐 이런 것까지 또 다 봐야 되는 거라 아직 좀 소송을 하시거나 이 관련된 사건에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은 네. 최소한 2, 3년 이상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 살펴보고 또 생생경제를 통해 다뤄드릴게요. 치료제 이야기 했는데 요즘 뭐 백신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백신과 이 치료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뭐 저도 그렇게 완전히 그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아니까 우리가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백신은 그 병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건강한 사람에게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건강한 사람에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투여를 하는 거고요. 치료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감염된 환자에게 그 환자가 이제 그 치료가 되도록 쓰는 치료 약이기 때문에 이제 투여 시기가 달라지고 아무래도 그 치료하는 것과 백신은 분명히 그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뭐 발표했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어느 일정의 그 성과도 이야기했고 빌 게이츠도 지원하겠다 그랬고 유투의 보노인가요? 그분이 뭐 한국의 여러 의료 기계들 사비로라도 사서 내가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 백신과 치료제 이거 뭐 언제 개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아무도 사실 뭐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개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 진단 키트랑은 이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그냥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길거나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네요. 이 치료제나 백신, 특히 백신의 경우에는 아예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완벽의 수준에 가깝고 그 감염을 완벽히 막을 수 있어야만 사실 멀쩡한 사람들에게 투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백신이 훨씬 까다롭겠네요. 단순하게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런 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신청한 그 통계에도 보면 백신은 제가 알기로 한 3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치료제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보통 임상을 하는데 3상까지 우리가 1상, 2상, 3상을 보면 최소한 1상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FDA에 신청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뭐 2, 3년에서 5년 가까이 이렇게 걸려도 아직 치료제로 허가를 못 받고 있고 임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못해도. 한 단계당. 그러니까 3상이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람의 생명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또 투여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제가 며칠 전 오프닝에 그 얘기 했었어요. 프랑스인가 그 방송에서 이런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실험 이 백신이나 이런 거를 해보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갈급하고 모두가 다 급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의 발언을 하거나 상식 이하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직업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올해 9월 안에 백신 개발 가능하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일단 뭐 나라마다 뭐 우리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그 특별 절차를 적용해서 빨리 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정말 그 개발한 치료약이 진짜 사람에게 치료 효과가 정말 높다면 그 단계들을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을 하더라도 그게 또 시판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정말 되기만 한다면 또 약효가 확인만 된다면 뭐 전 세계 각국이 서로 그 단계를 축소해서 바로 승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또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대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절차 기간을 뭐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절차들을 조금 많이 축소시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의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절실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주간 있었던 식품 이슈 저희가 늘 알아보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일단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 식품 관련된 공무원들도 사실 단속을 거의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괜히 단속 나갔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감염을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또 이 산업이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가장 식품 분야에서 또 매출이 올라간 곳이 바로 온라인 매출. 우리 또 가정 간편식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맞아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3월 말에 우리 이런 가정 간편식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한 5,000개 업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하겠다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월 초에 단속을 했었고요. 네. 한 10여 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적발이 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미한 그런 적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업체들이 일단 생각보다는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업체를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좀 불시에 해야 사실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좀 그렇죠. 사전에 가방 검사한다 이러면 그날 누가 그럼요. 그 반항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그걸 누가 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불시에 좀 했으면 사실 효과가 더 좋고 시중에 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만 의뢰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텐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잘 지키다가 그 시기 지나면 다시 안 지키면 결국은 이런 가운데서 피해보는 건 소비자인데 맞습니다. 보상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식품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조물 책임법이 이 보상 체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 소송이나 이런 제도도 없기 때문에 실제 이물이라든지 또 제품 불량한 이 문제를 소비자가 알게 된 경우에도 대응해봐야 그냥 제품 교환, 환불 이런 거지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 해서 다시는 정말 이 제품 이제 못 먹겠어 정도의 이런 충격을 받고 피해를 받아도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식약처에서 좀 더 식품업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단속하는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험담에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예를 들면 곤충이나 동물의 배설물이나 곰팡이 이런 거 발견되면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거 한번 소송해봐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한테 노하우 없습니까? 일단은 이물이 나온 그 제품을 절대로 영업자한테 업체에 줘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에 전화를 그렇죠. 1차적으로 먼저 하지 마라. 일단은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내가 구매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으면 무작정 그럼 업체가 무조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고객님 제품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어떤 이물인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검사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보통 고객들은 업체를 믿고 그냥 선뜻 주시거든요. 이제 그 순간 나에 대한 권리를 사실 더 이상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거를 관한 행정기관에다가 또는 식약처 1399에다가 고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변호사를 찾거나 아니면 검사기관을 통해서 그 제품의 문제가 뭔지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먼저 찾은 후에 업체랑 협상을 하거나 또는 소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제품을 건네준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행정기관이라는 게 어디예요? 식약처 말고 또. 일단은 식약처 말고 그 제품 표시를 보면 해당 제품을 만든 제조원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구청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구청, 군청 또는 이렇게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다가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노하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비슷한 거 몇 번 해봤는데
피곤해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요.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제조하시는 데에서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인보사 문제부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 그리고 음식의 이물질 이야기까지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2주 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정답 그린 뉴딜 정책이었죠. 좀 어려웠나요? 평소보다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지만 또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8384님 그린 뉴딜 8384님 그린 뉴딜 정책하시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프라 확장과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09님 자연과 같이 사는 인간 세상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0029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6944님 그린 뉴딜 정책 SK이노베이션 화이팅!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녹색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SK이노베이션이 이런 정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응원을 받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잘 따라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33님 태양광 파넬들이 우리 소중한 한국 영토를 흉물스럽게 한 데가 많아요. 그런 정책들 폐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2649님 정답 1번입니다.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도 비닐봉지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도 실천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본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 일회용 거 만들고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또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이 매의 눈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더욱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김건모와 박광현이 부른 함께 선곡했습니다. 아까 정부와 기업의 협력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힘을 합칠 때입니다.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할 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